타임즈가 첫 번째 AI 전쟁으로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리들을 갖다 CCTV로 보면서 1,500명 정도로 예측되고 있는 러시아 스파이들을 디텍션 해내는 거.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을 갖다가 하려면은 우연히 찍힌 인스타그램의 사진들, 틱톡의 영상 속에서도 이미지를 디텍션 해내는 거죠. 팔란티어의 이제 메타 컨스텔레이션이라는 AI 시스템입니다. 이건 뭐냐면 각각에 떨어져 있었던 정보,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인공위성을 갖다가 지금 띄우고 있고 사람이 다 과거에는 식별했다라면 컴퓨터 비전으로 식별을 하거든요. 이 정보와 드론이 가서 찍어오는 정보와 탱크 부대가 움직일 때 열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열 감지기 기술과 심지어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올리는 정보를 다 통합하여서 러시아의 군대가 현재 어떻게 진군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내고 챗GPT 같은 챗봇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분석한 결과는 이러이러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옵션을 제시합니다. A 옵션, B 옵션, C 옵션으로 러시아 군대를 이렇게 방어하거나 타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딱 2명이에요.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요새 전 세계적으로 전쟁 이슈가 굉장히 끊이지 않고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이란 이런 전쟁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 하나가 있죠. 2022년 2월에 시작을 해서 지금 2년 2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인데요. 이 전쟁에서 지금 무기들 투입해서 서로 전쟁하고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AI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예전과 다른 전쟁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 강정수 박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AI 전쟁 이야기가 계속 나오던데요. 네. 이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지금 무기도 없다고 자꾸 저기 미국 가서 돈 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선 타임즈가 2024년 올해 2월 달에 표지로 The First AI War,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AI 전쟁으로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AI 기술을 군사적으로 사용했던 것은 지금 이미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스라엘 곳곳에서 사실은 또 이런 AI 전쟁 기술을 사갖고 있는 나라에는 한국도 들어가 있고요. 대만도 들어가 있고 과거부터 이미 이스라엘이나 중국이나 미국 중심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전쟁 기술들은 많이 있었는데요. 무기적으로 볼 때 열세인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이렇게 장기간 항전할 수 있었나를 직접 분석함에 있어서 타임즈라든지 블룸버그라든지 이런 데서 우크라이나의 AI 기술들이 완전히 집대성되고 있고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천천히 저희가 무기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전쟁에서는 무기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피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2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지만 전체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공습이 있을 때도 시험은 사람들이 치고 있고 그리고 시장도 돌아가고 있고 여러 가지의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AI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쟁이 2년 동안 지속되고 있으면 우크라이나 시민들 속에서 또 러시아 스파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스파이를 갖다가 발견해내고 체포해내는 과정들도 분명히 존재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AI 전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드론 공격.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은 한 국가가 전체의 자원을 어떻게 전시 상황에 맞게끔 활용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경제수성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볼 땐 똑같은 인풋을 들여서 더 많은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군사력으로 비슷한 수준의 군사력을 발휘하든지 아니면 그걸 압도하든지 이것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거거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에서 했던 이스라엘은 이미 압도적이에요. 여기 AI까지 더해서 효율성을 줘볼 뿐이지 AI가 없어도 이스라엘은 하마스에게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군사대군에 있어서 핵심적인 열세를 지는 것은 AI가 역할을 이제는 하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이 열세인 군사력을 러시아를 갖다가 압도하는데 AI가 작동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앞으로 전쟁 이후에 물론 전쟁이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만약에 평화협정이라는 이런 방식으로 끝났을 때도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데도 AI 전쟁에서 활용된 다양한 기술과 우크라이나에 만들어지고 있는 전쟁 관련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할 것이다라가 타임즈의 분석이에요. 사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군대에 복무하는 기간이 되게 길잖아요. 남녀가 다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특히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AI와 관련된 쪽으로 군 복무를 하면은 끝나고 나서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면은 군대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이 기술이 해외에 수출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군인 생활이 끝나고 나서도 이것이 경제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하고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그걸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브레이브 원이라고 해서 이 플랫폼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작동되고 있는데 여기에 1,100개가 넘는 AI 스타트업들이 물론 여기에는
팔란티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강력한 팔란티어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입증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효과를 발휘한 기업들에 대한 공인 이 도장을 찍어준 기업들이에요. 전쟁에서 이거는 먹히는 서비스야. 네. 그래서 분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무인 항공 자살 드론에 써서 도움이 됐던 것, 팔란티어처럼 실시간으로 지금 전쟁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학습하여 러시아 군대의 패턴을 발견하고 또는 지뢰가 매설되는 방식의 어떤 패턴들을 발견해서 여기에 맞게끔 지뢰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어떻게 러시아 군대에다가 포격을 할 것인가, 전체적인 이런 팔란티어 같은 기술들도 들어가 있지만 예를 들자면 사이렌이 울렸을 때 지금 이미 포격을 받고 피해가 있어서 어떠한 다리는 끊어져 있고 어떤 도로는 지금 망가져 있다라면 어디로 탈출로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를 좀 더 신속하게 얘기를 해주고 또는 대피를 함에 있어서도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준다 또는 노인들에게 우선권을 준다. 노인들은 이동 시간이 느릴 테니까요. 이런 것까지도 다 계산해서 공습 사이렌도 전 국민에게 동시에 울리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움직이게 한다든지 또는 보통 때는 교육부의 데이터망과 국방부의 데이터망이 한국 같은 경우에도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죠. 근데 이 전시에서는 이게 통합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통합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관련된 솔루션 업체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정말 1,100개가 넘는 다양한 이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걸 위해서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실리콘밸리 하는 것처럼 밀리터리 테크밸리라고 해서 우크라이나에는 키예프 주변에 우리식으로 하면 서울과 판교 이런 것처럼 근거리에 거대한 캠퍼스가 있습니다. 여기 다 공유 오피스로 되어 있고요. 이미 1,000개가 넘는 스타트업들이 들어와 있고 유럽의 스타트업들, 터키의 스타트업들, 미국의 스타트업들이 다 들어와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무료로 공사하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자신들의 기술들을 입증할 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러시아의 데이터들을 해서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전사라고 하잖아요. 트랜스크립트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갖다가 그 글로 바꾸는 걸 전사라고 하는데 이 러시아 군들의 무전을 갖다가 감청, 이건 과거부터 있었죠. 한국도 우리가 뭐 북한에서 하고 있는 거 다 감청하고 있고 북한도 한국의 무전을 감청하고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얼마나 빨리 전사하는가, 얼마나 빨리 글로써 만들어내고 있고 이것을 해석해내는가, 그리고 새로운 패턴들이나 새로운 암호들이 드러나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빠르게 해석할 것인가, 이러한 속도전에 있어서 AI 기술들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입증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0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이라고 말씀을 주신 건 이게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스타트업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미국에 들어와 있고요. 심지어는 실리콘밸리에는 가장 큰 펀드들이 구성이 돼서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고 있는 흔히 말하는 벤처 캐피탈도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벤처 캐피탈 지사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 옛날에 구글의 전 CEO였던 에릭 슈미트예요. 에릭 슈미트도 그곳에 갔다 와서 두 군데나 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기업은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팔란티어고 하나는 클리어뷰, 뉴욕에 있는 회사인데요. 여기도 2017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모든 거리들을 갖다 CCTV로 보면서 1,500명 정도로 예측되고 있는 러시아 스파이들을 디텍션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을 갖다가 하려면은 전체적인 CCTV뿐만이 아니라 우연히 찍힌 인스타그램의 사진들, 우연히 찍힌 틱톡의 영상 속에서도 이 이미지를 디텍션 해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인권 침해 부분에 대한 요소들이 많이 비판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거는 어디다 이제 작동을 하고 있었냐면 사실은 이제 멕시코하고 미국 국경 지역에서 CCTV를 보면서 이민자들 중에서 혹시 불법 이민자가 있다든지 전과자가 있다든지 이런 걸 디텍션을 해내고 이 기술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국경선 가자지구를 갖다가 봉쇄하면서 국경선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쓰였던 건데 이 기술이 우크라이나 급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원래 위기라는 것은 기술의 이 수용 속도를 가속화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면서 우크라이나에서 클리어뷰 AI의 기술이 대단히 많이 쓰이고 있으면서 그 자체의 기술력도 대단히 좋아진. 속도전으로 진린다면은 뭐 스파이를 보내고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대규모의 북한 스파이가 전쟁 시기에 온다든지 또는 뭐 한국군도 뭐 전쟁 스파이를 보내게 각국에 있는 스파이들을 갖다가 빠르게 찾아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AI가 발전이 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팔란티어의 이제 메타 컨스텔레이션이라는 AI 시스템입니다. 이건 뭐냐면 각각에 떨어져 있었던 정보,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인공위성을 갖다가 지금 띄우고 있고 북한에다 올리면은 어떤 물건들을 식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다 과거에는 식별했다라면 요즘은 컴퓨터 비전으로 식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정보와 그 다음에 뭐 드론이 가서 찍어오는 정보와 그리고 열 감지기들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 탱크 부대가 강력하게 움직일 때 열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열 감지기 기술과 심지어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올리는 이러한 정보를 다 통합하여서 러시아의 군대가 현재 어떻게 진군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내고 또 이제 인텔리전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패턴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의 작전의 패턴들이 어떤지를 분석을 하는데 적의 우선은 침공 다 끝난 다음에 패턴 분석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패턴들과 현재의 데이터를 보고서 얘네들이 지금 A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B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빠르게 판단해야 B라는 쪽에다가 우리의 방어벽을 구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운영 속도를 무진장 빠르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타격하면서 성공률과 실패율들을 분석하면서 피드백을 만들면서 다음번 타격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효과적이다. 그리고 어디가 러시아군의 약점이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고 메타 컨스텔레이션이라는 이 시스템을 이제 팔란티어가 여기서 실험을 하고 있고 이걸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딱 2명이에요. 수십 명이 결합해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 2명이 대단히 적은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 숫자도 우선 러시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적기 때문에 적은 사람이 어떻게 전체적인 작전을 운영하는가. 챗GPT 같은 챗봇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분석한 결과는 이러이러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옵션을 제시합니다. A 옵션, B 옵션, C 옵션으로 러시아 군대를 이렇게 방어하거나 타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자살 드론 몇 대를 보내고 우리가 어떻게 포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작전의 옵션을 얘기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2명의 결정권자가 이렇게 결정하면은 그대로 작전이 진행되는 메타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하는 팔란티어의 기술이 대단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각광을 받고 있고 이 기술을 2024년 올해 1월이죠. 이것을 이스라엘이 사가게 되는 거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이러한 시스템을 갖다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서 진화된 메타 컨스텔레이션이라는 이 시스템을 이스라엘에 판매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고 또 이걸 갖다가 민간에다도 적용을 해서 굳이 군대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빠른 속도로 분석해서 의사결정권자에게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A, B, C 안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런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라고 해서 신속하게 경영 결정을 할 수 있는 팔란티어의 B2B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AI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흔히 말하는 감시라든지 탐사라든지 여기에서 타격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있는 이러한 전체적인 운영 속도를 대단히 빠르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한 측이고 한편에서는 이제 전쟁터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을 싸울 때 필요한데 AI의 통합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던 거고 이제 또 하나는 후방이죠. 후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의 대피라든지 전체 주민들의 대피라든지 그 과정 속에서도의 어떤 국가 행정의 운영이라든지 사회 시스템의 운영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우크라이나가 끊임없이 지금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다 고소하고 있는 게 러시아의 전쟁 범죄거든요. 그럼 이 전쟁 범죄 자료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여기에도 AI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드론에 의해서 촬영되었던 사람들의 소셜미디어에서 촬영되었던 이런 것들을 통합하여서 클리어뷰 AI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타임즈가 또 전했던 이번 특집호에서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과거에 이제 이순신 장군의 나에게 남은 배는 12척이라 그랬던 것처럼 이 스타트업들을 공유 오피스에 있는 것들을 갔는데 어떤 스타트업은 딱 카메라 2대하고 드론 3대를 갖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개발자들만 모여가지고 우리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우리 조국에 기여할 것인가. 그러면서 창업회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한둘이 아니다. 미국에도 우크라이나 개발자들이 되게 많은데 그들은 일부는 돈을 모아서 본국으로 보내기도 하고 일부는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해서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밀테크밸리, 밀리터리 테크밸리죠. 그러니까 이러한 군사 테크밸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형성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타임즈가 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절박한 가운데에서 이 군사력의 열쇠를 테크놀로지, 특히 AI로 이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개별적인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통합 시스템까지 운영되고 있으면서 AI 기술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타임즈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밀리터리 이 테크밸리가 생겨서 거기에 전 세계에 지금 스타트업이 들어와 있는 와중에 구성원 중에는 우크라이나 회사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이나 유럽의 전 세계 회사들도 있는 거고. 근데 대부분의 전 세계 회사들은 지금 돈을 바라고 거기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도 지원하고 있고 미국도 지원하고 있고 좀 사실 한국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간접적으로. 이런 지원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좀 돈을 바라고 들어간다라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발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테스트를
삼아서 자기네 실력을 입증받으려는 게 첫 번째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에서 다양한 자신들의 퍼포먼스를 갖다가 실험해 보면서 사실 업그레이드 하려는 의도도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무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서 자기네들의 기술을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뭐 무기 타격하고 드론 날리고만이 아니라 국가를 움직이는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네. 뭐 전시 대피 상황, 뭐 자료 모으는 거, 그다음에 일반 도시에서는 이 클리어뷰 같은 경우는 원래 테스트하기가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그렇죠.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고. 그렇죠. 전국민 사찰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 아니면 이건 못한다 이랬던 건데, 네. 이거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정말 당연히 해야 되는, 그렇죠. 스파이를 색출해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테스트베드로서 지금 이 전쟁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보다는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AI의 어떤 기술 기업들이 실험을 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진정한 의미에서의 The First AI War, 첫 번째 AI 전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팔란티어 같은 회사는 원래 미국의 국방부랑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그렇죠. 있는 회사고, 네. 네. 그 기술을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갖고 네. 직접적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시스템을 이제 고도화를 시켜서, 그렇죠. 예. 지금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에 고도화된 것을 다시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게 판매하고 있고, 전방위적인 어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의사결정권자가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시하는 이 방식이 사실 군대 운영 방식이죠. 감시를 하고 정찰을 하고 그 다음에 타격 지점을 갖다가 결정하게 해서 타격을 하고 그 결과를 갖다가 보고하게 하고, 이런 디지털 킬체인을 만들어낸 거고, 이 디지털 킬체인이라는 것은 기업 운영에도 이제 작동할 수 있는 거고, 이스라엘에다가 판매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지금 팔란티어의 비즈니스라고 볼 수가 있고, 팔란티어에 대한 뭐 주가가 많이 상승할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은 바로 이러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팔란티어가 얻고 있는 막대한 기술 성장, 이런 부분에서 좀 기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팔란티어가 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방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해서 군사 정찰 위성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열감지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했던 러시아의 어떤 무전을 갖다가 전사하여 트랜스크립트를 만들어가지고 빨리 분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육부와 행정부와 내무부와 보건부와 이러한 모든 부처 간의 사일로 이 벽에 처해 있었던 데이터를 병합시키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 시기로 가도 국가 데이터는 통합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을 전체 모니터 화면에서 보면서 현재 문제점을 갖다가 협력하는 거죠. 우리가 지진이 발생한다거나 홍수가 발생한다거나 국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국가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했던 전방에서의 전투, 후방에서의 재난 관리 시스템, 사회의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탄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전까지 안 풀리던 일들이 확 풀리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국가 시스템을 하나하나 통합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전자정부 만들고 이런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쫙 다 풀려버리는 거네요. 네.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대통령이 그냥 컴퓨터 클릭으로 나중에는 확인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판받기도 하죠. 너무 지나치게 AI에 의존하면서 인간의 의사결정 최종권자를 남기고 있는데,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어차피 서너 가지 AI가 제시해 준 거 외에는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AI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의사결정을 할 사람도 적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의사결정이 굉장히 빨라졌다는 점. 네, 그거를 운영, 이제, 그러면서 군사 운영, 그러니까 작전 운영의 시간 또한 2, 3일 걸릴 것을 1시간 만에 처리한다든지, 한 달에 걸릴 것을 일주일 만에 처리한다든지, 사실 이러한 운영 속도의 이 부분은 우리가 작전 수행에 있어도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쐈는데, 자, 한 일주일 걸려서 고민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1시간이면 도착을 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고, 신속하게 전투기가 출격하고 방어막이 만들어지고,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뭐 이스라엘에서 만들었던 아이언돔처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에 맞춰서 전체적인 작전들이 저 운영 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는가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데서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잠재적인 억제력을 마련하는 데서도 저쪽은 대응 능력이 거의 그냥 1시간 단위로 실시간으로 작업이 가능해라는 거하고, 저건 아날로그 방식으로 진행되니까 느릴 거야 하고는 완전히 다른 전쟁 억지력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으면 전쟁 억지력이 발생했던 것처럼, 얼마나 진화된 AI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전쟁 억제력이 표현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